안녕하세요 여러분 룸메이트입니다. 요즘 공사하느라 룸메이트 촬영을 못했는데 오늘 어쩐 일인지 조용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막 드르륵 하는 공사는 다 끝났나 봅니다. 저는 이제 외출을 해야 해서 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메이크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머리는 감고 잤는데 저희 집에 맨날 공사해가지고 룸메이트 진짜 너무 찍고 싶은데 못 찍었거든요. 소음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엄청 무섭죠? 준비하다 보면 엄마 오겠다. 씻고 올게요. 아직 조금 덥네요. 화장을 해볼까요? 오늘 행사 가거든요. 저에게 흔치 않은 일. 어둑어둑 방이 뭐 원래 다 시커멓지만 구름 진짜 예쁘다. 보여드리고 싶다. 아 카메라로 담으니까 안 예쁘네. 창문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되게 예쁜데. 아 이러니까 좀 예쁘다. 이렇게. 이솔 시카 유스토너. 오늘은 솜을 안 쓰려고요. 어제 파운데이션을 되게 발랐다 지웠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각질 정리는 엄청나게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따갑고. 이럴 때는 솜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곰살곰 해주는 게 좋아요. 에센스는 비오템의 스킨 옥시젠. 너무 길고 그냥 클로렐라 세럼. 진짜 많이 썼죠? 저 이거 작업실에도 거의 막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두세 통 썼다고 보시면 돼요. 클로렐라가 너무 잘 맞아요. 얘 수분감은 그냥 스킨 에센스 크림만 쓴다고 생각하셨을 때 여름에 쓰기에는 엄청 촉촉하고 겨울에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분감. 이 정도면 수분감 되게 높지 않아요? 원래 저는 레이어드하는 거 좋아해서 하나만 발랐을 때 엄청 촉촉한 걸 느낀 제품이 막 되게 많진 않거든요. 저는 하나만 발랐을 때 왕촉촉이 글쎄요 다 막 겹쳐서 발라가지고 얘는 그 정도예요. 그 흡수가 되게 진짜 빠른 편이에요. 몇 번 안 문질러도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스잽 크림 많이 썼죠? 한 이만큼 덜어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그러면 제형이 딱 풀어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왜냐면 살이 좀 우들투들 두꺼워서 볼보다 흡수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는 좀 찰지게 발라주고 여기는 약간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면 딱 돼요. 선크림은 아이뽀 데일리 선크림. 얘는 혼합자차라서 백탁이 있어요. 백탁이 있는데 톤업도 엄청 심하지도 않아서 제 스타일이고 블렌딩 잘 되고 화장할 때 안 뭉치고 안 밀리고. 얘는 베이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선크림이에요. 이게 혼합자차를 쓰면은 무기자차 썼을 때 모공 끼임이 원래 되게 심하잖아요. 이 혼합은 무기가 들어있으니까 혼합이라고 하는데 끼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일로 클렌징을 항상 딥하게 해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화장 안 한 날 세안도 오일로 하고 나서는 진짜 블랙헤드 없어요. 있으면 어떡하지? 잠깐만요. 없죠? 혹시 있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은 좀 더 촉촉하게 입생로랑의 모이스처 글로우 얘를 바를게요. 탑시크릿 인스턴트 모이스처 글로우인데 딱 그냥 완전 수분 젤 같은 질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르면 밀릴 것 같잖아요.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품 좀 가까이서 보려고요. 향기는 그 입생로랑 특유의 유기농하지 않은 향. 뭐라 해야 되지? 전형적인 화장품 향이 나죠. 저는 싫진 않은데 뭐 이 향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향이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그런데 이렇게 턱 있는 데까지 굳이 하면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진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일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컨트롤스 오일 샤인 앤드 플러 포어 리프레시 스킨. 이름이 어려워. 프라이머 플러스 매티파이어라고도 하네요. 근데 얘가 이름에 걸맞게 약간 매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썬베이스랑 비슷한 그런 프라이머가 있어요. 걔가 더 제 스타일이에요. 얘를 만져보면 이렇게 이 베이스 라인이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얘가 그나마 포어 패션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
이렇게 되게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얘를 코에 살짝, 볼에는 수분감이 꽤 있으니까 코하고 여기 미간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약간 압력을 주면서 해야 모공 사이가 메꿔져요. 오늘은 좀 베이스를 많이 발랐어요. 매끌매끌해진 것 같아요.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안에는 수분감이 있으면서 탱탱한 느낌이 있으면은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게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근데 좋은 제품은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향료가 들어갔겠지만 바를 때 좋은데 어쩌나. 근데 또 저는 립밤은 더마 라인들의 립밤도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화장을 저는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킨케어 제품 되게 좋아하고 선크림 막 여러 개 발라보는 거 좋아하고 립밤 좋아하고 팩 좋아하고 좀 그래요. 그런 거 바르고 노는 거죠 뭐. 아무래도 편집량이 많아지면서 화장하는 게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이제 베이스를 짠짠하게 했으니까 왜 이 어반디케이 픽서를 화장하기 전에도 뿌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장하기 전에 뿌려봤는데 뭔가 좀 어색해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파데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많으신 에이프릴 스킨 파운데이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23호고 이게 22호거든요. 저도 에이프릴 스킨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도 써보려고 23호 발라야겠다. 오, 패키지 괜찮은데? 좀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나름 고급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탁 열면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써보진 않고 지금 이제 처음 쓰는 건데 커버샷 파데니까 커버는 잘 되겠죠.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었어요. 계속 누르면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찍었을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번 얘를 일단 두들겨는 볼게요. 파데 질감은 되게 매끈매끈하니 잘 발리겠다. 요즘 이런 질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코끼임이 잘 없거든요. 촉촉하니까. 근데 또 마무리감은 이렇게 엄청 번들번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얘로 두들기라고 버튼이 이제 제품이 나오는 버튼을 옆에다 뒀나 보다. 얘가 눌리면서 제품이 나오지 않게. 근데 23호인데 좀 노란기가 많네요. 저는 노란 거 되게 좋아하는데도 23호는 꽤나 노랗구나 싶어요. 제형은 되게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차라리 이 스펀지를 쓰겠어요. 너무 케이스가 무거워요. 그래서 두들길 때 내 마음대로 힘 조절이 조금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스펀지에 묻혀서 저 오늘 얼굴 가운데에는 좀 밝혀줄 거라 가지고 좀 어두운 색깔을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에이프릴 스킨 되게 파데 질감 잘 만든다. 근데 이 스펀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가루가 너무 묻어나요. 버려야겠죠. 어떡해. 버릴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더러운 나라지만 이건 아니다. 그나마 괜찮다고 갖고 온 퍼프도 상태가 그리 좋진 않지만 이쪽 면은 깨끗해요.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코에는 진짜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제가 또 하이라이팅 할 거기 때문에 하이라이팅 해줄 때는 너무 많이 바르면은 뭉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양 조절에 실패하면은 안 좋은 결과를 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두운 파데의 좋은 점은 다크가 좀 잘 가려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색이 어둡다 보니 보정을 좀 잘해줘요. 저 요즘은 퍼프에다가 파데를 슬쩍슬쩍 문질문질 손등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발라줘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조금씩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을 봐가면서 톡톡톡 두들기면은 많은 양이 안 묻어나서 이마 바를 때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눈가 같은데 스펀지가 먹었다가 뱉어내는 게 있어서 너무 많이 안 묻히는 게 좋아요. 코 옆에는 스펀지보다는 브러쉬가 좋아요. 왜냐면 얘가 바쁠 때는 스펀지가 좋은데 스펀지로 하면은 더 잘 낄 수가 있거든요. 색깔이 어두우니까 커버 잘 되죠. 좋아. 다크도 그냥 이걸로 해볼까요? 이 약간 노랑노랑하면서도 계속 바르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주황색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런지 다크는 좀 가려준다. 그리고 제 다크 참 세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행사 갈 때마다 옷이 없어요.
미국에서 옷을 그렇게 사왔어도 미국에서 사온 옷은 이런 행사 같은 데 갈 만한 옷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사놓은 원피스 기본적인 거 입으려고요. 모그에서 산 게 있거든요. 슬프다. 약간 모던한 느낌의 옷들이 없어가지고. 제 스타일 아시죠? 전 지금도 너무 만족을 해서 좋지만 예를 들어 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편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하이라이팅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의 에어 리피 컨실러. 클리오 컨실러 진짜 인정스. 아주 얇은 이 아이를 슉 진짜 얇죠? 얘를 이렇게 덜어서 브러쉬로 해도 되고 바로 이 어플리케이터를 얼굴에 찍어도 되는데 여기에 덜어놓고 이게 되게 밝은 색깔이라서 더 지금 티가 더 잘 나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계속 블렌딩이 돼요. 괜찮죠? 이제 클리오 매장 가면 컨실러는 집어 들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클리오는 또 섀도우가 예뻐가지고 저 오늘도 클리오 섀도우 쓸 건데 이렇게 스펀지로 살짝 콧등을 찍어줄게요. 여기 가운데만 살짝. 이거 이게 진짜 모공을 엄청 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도 있게 메이크업 하시는 거 좋아하시면은 파운데이션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컨실러로 모공 메우고 싶으면 앞부분 이런 데는 하셔도 돼요. 볼 쪽은 이 조그만 점땡이로 이쪽에서부터 산, 토끼, 야. 이런 허짓거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심심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혼자 화장을 하는 날에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헛짓을 좀 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에어컨 싹 틀어놓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이런 헛짓을 한다. 좀 모자라는 건 스펀지에 조금 더 묻혀가지고 앞쪽에 이렇게 조금 끈적거리는 파운데이션을 쓰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뽀송한 컨실러를 쓰면 대빵 블렌딩이 잘 돼요. 이게 둘 다 컨실러가 끈적끈적했을 때 볼에서 뜨는 거거든요. 하이라이팅 한다고 했는데 뭉치고. 그래서 컨실러 제형이 진짜 중요해요. 턱에도 여러분 오늘 잘 보여서 괜찮아요. 오! 양을 많이 했어. 잘 보여서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찍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되게 이마도 뭔가 이런 거 하면 옛날에 다섯 아이가 이 노래 아는 사람 옛날 사람 뭔가 후레쉬맨이 이런 데서 광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이마 이런 데서 광 나오면 뭔가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지 않나요? 딱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효과가 딱 있어요. 근데 몇 시지? 뭐지? 잠깐만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아이 프라이머가 없어요. 있다. 저 아이 프라이머 없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어제부터 약간 정신줄 나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먹고. 이게 하늘보리를요 사잖아요. 그리고 하늘보리가 이만큼 남으면 여기에 생수를 넣어서 보리 맛을 더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분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집에 부들이 없네요. 바비 거밖에. 이렇게 슉. 아이 프라이머의 양은 많아 이것도. 딱 이 정도면 돼요. 저 여기도 많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펴바르면 엄청 양이 많아요. 손등에 좀 덜어내고 이러면 좀 넓게 바를 수 있죠. 근데 이쪽은 너무 비비시지 말고 이렇게 통통통통 이런 느낌으로 조금 딱 저는 쌍꺼풀 라인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이 안 번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속눈썹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리고 언더도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도 이렇게 그냥 비빈 손가락으로 쓸어만 줘도 얼마나 지속력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곤색이라고 하죠. 그런 원피스를 입을 거거든요. 어깨뽕이 굉장히 과도한 제로세범으로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할 거예요. 사실 제가 얘를 머리에도 좀 많이 썼어요. 더럽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라네즈 브러쉬 되게 괜찮아요. 파우더 브러쉬로 좀 훌렁훌렁 하면서 이렇게 비벼요. 그럼 이렇게 허옇게 묻거든요? 얘를 탁탁 털어내요. 그래서 조금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하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세게 하게 되면은 파우더만 바르면 파데가 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뜨시는 분들은 살짝. 저도 그래서 파우더를 엄청 세고 빠르게는 하지 못해요. 잘 뜨니까. 솜털도 많고 피부가 얇아서 밀착도 잘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파우더를 한 위에는 브러쉬를 막 또 털어대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파우더를 했으니까 파운데이션 위에 이렇게 막이 하나 덮어져 있어서 가루끼리는 좀 괜찮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살구살구 피치피치하게 해볼 거예요. 이거 예뻐서 갖고 와봤어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쿼드 짠! 엠버 슬립. 이게 이런 섀도우예요. 쉬머하면서 펄감도 좀 더 있으면서 아주 오렌지한 느낌도 있는데 이게 엄청 빡한 그런 오렌지가 아니라서 부담도 좀 덜하고, 너무 오렌지는 잘못 과도하게 바르면 너무 튀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사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브러쉬가 웬만한 게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와, 역시 피치는 너무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아요? 이 펄땡이를 너무 눈 전체에 바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넓게 눈 전체가 번쩍번쩍하게. 근데 이게 메인 색깔이잖아요. 얘는 펄이 없었어도 예뻤겠다. 어차피 다른 거에 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르니까 전체가 눈이 완전 이렇게 펄땡이가 돼버리잖아요. 무펄이었으면 딱 무펄로 색감 싹 내주고 다른 컬러들로 레이어드 해줄 때 펄이 싹싹싹 올라가고 그랬어도 예뻤겠죠. 이 예쁜 색조를 바르면서 사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번에 사연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혼에 압박이 오는 그런 사연이에요. 여자분이 나이가 되게 어리시고 남자분이 많이들 장가를 가시는 그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남을 시작할 때 다들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5살 차이가 나는데 괜히 어린 마음에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색상을 언더 뒤쪽에. 근데 9살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했어요. 근데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는 헤어지기는 싫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인가 싶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남자친구분이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압박?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도 압박은 아니어도 뭔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조금 있는 상황이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저의 일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있고 나는 원치 않는데 조금 빨리 가야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 시기라는 게. 시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다림이냐 빨리 쫓아감이냐로 조금 단순화를 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회사잖아요? 업무 능력에 대한 얘기라면은 나는 최대한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이니까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부족하고 잘하고 그런 거 떠나서 상사가 내가 일을 못해도 나랑 같이 일하는 업체가 기다려주겠지. 그런 마인드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혼은,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왜 사랑은 기다림이다 이런 말이 전 괜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기다림인가 빨리 쫓아감인가 라고 생각을 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했을 때 사랑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업무와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쉽더라고요. 저만의 생각. 다시 한 번 더, 회사나 업무 이런 거에서는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사랑은 잘 안 되더라도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헤어지기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쫓아가면은 내가 옆에 없어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를 약간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결혼은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결혼하는 거 맞기는 한데 그런 사회의 통념적인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기대하는 그런 결혼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도 30이니까 남들 많이들 결혼하는 나이, 실버라인 35이니까 약간 진한 느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근데 실버라인도 저랑 같이 일하니까 같이 바쁘지만 뭔가 제 마음에 결혼이 막 준비가 빡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원래 준비가 약간 됐었는데 지금이 좀 뭔가 준비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렇다고 막 결혼을 하기 싫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희한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실버라인한테. 뷰러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뷰러는 RMK. 결혼을 막 엄청 더 늦게 막 난 40 다 돼서 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가 만약에 어려우면 오빠는 어떡할 거야? 좀 더 늦어지면 어떡할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실버라인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딱 이 속도였어요. 내가 결혼을 지금 못하겠고 더 늦게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고 다음 편집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만큼 결혼은 급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께서
때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는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래, 때에 그런 흔히 말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평균치의 때에 맞춰서 내 상황이 때가 잘 맞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때가 있다 이 말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그 이 느낌 아시죠? 그 말을 완전 맹신도 아니고 틀렸어 라고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이런 느낌? 하지만 그게 더 강해요. 인생은 내 거다. 때가 있는 것도 알고 그래 뭐 홍기차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my life it's mine 맞나? 틀렸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아이라이너는 바비 브라운의 롱헤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헤이지 브라운. 그래서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보통 저의 의견이 좀 듣고 싶으셔서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제 의견은 사랑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뭐 오래 만나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녀의 만남이라는 게 그 불꽃 같은 심장의 설레임과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만으로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배려가 더 중요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취향 존중도 중요하고 근데 이 취향 존중이 조금 변질되면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한 번은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커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웠냐면 처음에 약간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말씀을 할 때 약간 남자분이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말투로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긴 했어요.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으시긴 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기분이 아무리 상해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실버라인이라고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저희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약간 크게 싸우시긴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여자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마. 이거는 내 취향이야. 내 취향을 존중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럼 왜 만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취향을 인정하기는 해. 하지만 나의 말을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취향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를 내버려둬. 그래? 그럼 혼자 살아. 죄송해요.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제 약간 달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난 너의 취향을 존중해. 하지만 이러니까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취향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랬어요. 남의 연애에 끼는 거 아니지만 실버라인도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래서 그 서로의 취향 존중이 날 건드리지 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나한테 너의 의견을 넣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 취향은 그거잖아요. 나 스파게티 좋아해. 이런 거 취향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나 스파게티 좋아해. 이런 거를 존중해줘. 그게 아니라 약간 나의 이 더러운 성격을 존중해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건 존중할 게 아니라 틀린 건데 성격 더러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결혼 시기도 그런 취향 존중 아니에요. 결혼 시기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시기는 혹시라도 나의 마이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저 많이 보는데 그런 여성의 신체적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에 이걸로 풀게요. 가정과 그런 데에서 살짝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거기 교수님과 살짝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런 가정과에서도 여성의 결혼의 나이는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더 이 뭐라 해야 될까? 한 번 더 도장 찍은 느낌? 약간은 제 마음이 유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식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더 학문적으로도 또 그렇다고 하니까 뭔가 통한 느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2세의 건강에 대해서 막 그런 통계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산모는 더 위험하다. 뭐 젊을 때 그래야 뭐 아이가 더 건강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학문적인 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이 건강할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된 게 저도 막 그런 시기에 대해서 되게 쫄렸었거든요. 오늘 속눈썹 붙여야겠다. 잠깐만요. 다이아몬드 래쉬 퓨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다.
그래서 저도 막 쫓기는 그런 마음이 약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애도 빨리 낳아야 좋아 막 이러길래 좋겠죠. 건강하기도 하고 체력도 더 될 거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40대에서 애기 나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들긴 해 라고 하는데 저는 애 아니어도 어디 걸어가기만 해도 힘든데 근데 힘 들지만 다들 다 키우잖아요. 아무튼 저 주변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결혼을 한 36쯤인가 하시고 풀은 디업. 제가 이렇게 생긴 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풀. 요거는 디업. 요 풀이 제일 안 떨어져요. 제가 듀오도 이렇게 생긴 거 사서 써봤는데 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아주 끈덕지게 잘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생님이 34살, 5살쯤에 결혼을 하시고 아기가 조금 늦게 생기시기도 하셨고 바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인가 아기를 낳으셨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아기 빨리 낳을 수 있으면 빨리 낳아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기 낳으니까 우리 아기 너무 이뻐 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은 그런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아예 없으신 것 같았어요. 되게 친분이 두터운 분은 아니셔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통화 너머로 느껴지시는 그분의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남자들도 아기를 빨리 낳아야 운동회 같은 데에서 애들이 아빠 안 싫어한다. 운동회에서 젊은 아빠들한테 밀린다 하잖아요. 아니 뭐 근데 좀 우리 아빠 미안하지만 우리 아빠 되게 젊었거든요? 우리 아빠 나이에 29인가?에 저를 낳았으니까 아빠 젊잖아요. 우리 아빠 되게 젊은데도 교회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하다 넘어졌어요. 그거는 오케이 아빠 미안. 저도 어릴 때 넘어지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 왜 그러지? 이런 생각 어린 마음 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젊고 그렇다고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젊은데도 운동 못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육대회 그 운동회 그거 뭐라고 그 뭐 인생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저 때는 다 막 참석하시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안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빠인데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게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아이한테 건강하고 튼튼하고 운동 잘하는 아빠이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운동을 못해. 그러면은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우리 애 기살려 주겠다 이런 마음이면 도시락을 기똥차게 싸가가지고 비록 달리기 때는 넘어졌지만 뭔가 아빠로서 힘을 못 보여줬지만 끝장나는 도시락으로 점심시간에 기선제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운동회에서 무슨 기선제압 할 것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쵸? 진짜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시 차분하게 결혼은 그리고 사랑은 쫓아감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나이가 어려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결혼하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속도를 누군가 진짜 쫓아가는 거 아니고 서로가 둘 다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두 사람이 엄청 러브러브 한다고 해도 시기 같은 것까지 어떻게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의 생각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속눈썹을 계속 붙여볼게요. 오늘 눈썹은 바비 브라운의 리치 브라운. 이게 조금 저한테 붉기는 한데 이게 보여서 그냥 이거 쓸게요. 확실히 붉죠?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블러셔는 이니스프리. 얘가 포근한 살구꽃이에요. 이 RMK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묻어남이 엄청난데 얘를 이렇게 손등에 좀 이렇게 덜어요. 이렇게 덜고 약간 뭉치지 않게 솔쩍솔쩍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광대 쪽으로. 이 브러쉬 되게 좋죠. RMK가 블러셔 브러쉬 잘 몰랐는데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피치피치.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만 되고 립을 바를 건데 립은 지금은 제 옷이 이 색이지만 곤색을 입을 거라 했잖아요. 인가의 트로피컬 아일랜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바꿔야지. 얘를 막 엄청 진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살그에다가 살짝 오렌지 느낌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섞어야겠다. 너무 오렌지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되게 무드가 오렌지기가 많잖아요. 그것도 건색이 이런 색이랑 잘 어울리니까
립밤 발라놔서 밀착은 잘 된 것 같아요. 이상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연하게 바르니까 살짝 코랄 느낌도 나고 오렌지 코랄 정도? 마스카라 안 했다. 볼륨 컬링 마스카라. 크리니크. 사실 지금 좀 뒤늦어서 제 속눈썹하고 얘하고 잘 안 붙을 것 같기는 한데 붙는다. 언더도 쉐딩하고 싶어. 없나? 찾았다! 여러분 있어요. 이거 미샤 터치온 컨투어 팔레트.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공사 소리 들리죠? 죄송해요. 이사 오거든요. 피카소의 브러쉬 103번. 약간 저 진하면 너무 티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리고 이쪽 앞머리에도 아무리 깨끗한 메이크업을 했다지만 그냥 한번 하는 거죠. 살짝.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좀 해보니까 약간 티가 나도 이쪽에를 이렇게 해줘요. 이미지가 약간 동글동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살짝 해줘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딱 지금 화면에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막 엄청 티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멀리 했는데도 그래도 엄청 티나는데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딱 봐봐요. 딱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코가 약간 너구리처럼 동글동글해지지 않나요? 이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지만 괜찮죠? 보다 보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머리하고 옷 입고 다시 올게요. 기다리세요. 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귀걸이는 토리버치? 미국에서 토리버치 매장에서 계산하다가 갑자기 구매한 이거를 딱 해봤어요. 저도 조금 볼드한 거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보고 여러분들과 사연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